기자회견 자처한 김웅 의혹은 여전. 자,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라고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미 기자. 네. 오늘 이제 김웅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의 요지는 뭐였어요? 일단 백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웅 의원이죠. 하지만 이 의혹이 처음에 최초에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좀 명쾌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 이 기자회견 역시나 좀 애매모호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저희가 이 발언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아주 명백하게 이 고발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받은 건가 싶은데 내가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나 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 나도 이 제보자의 핸드폰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 조사에서 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는 허위사실 유포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손준성 검사와의 이 관계 이 상호 간 공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선거법 전문가고 이 손준성 검사는 기획통이다. 우리가 연수원 동기긴 하지만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만큼 친하지 않다 때문에 이 고발장 문제로 상호 간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이 설명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오늘 김웅 의원의 오늘 발언 자체가 이 대부분 일 수도 있고 라면 내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등등으로 좀 점철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질문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김웅 의원은 이 손준성 검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 김웅 의원의 얘기는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나랑 연관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김웅 의원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손준성 검사의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보면 해당 이 의혹 보도를 한 매체랑 첫 통화에서도 준성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성이한테 내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어제 한 인터뷰만 해도 손준성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자료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가정법으로 손준성한테 받아서 당에 줬을 수도 있고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현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공개된 팩트 자체가 텔레그램에서 이 해당 이 고발장을 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손준성이란 이름이 지금 찍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캡처가 돼서 이 캡처본으로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계속 질문 자체가 김웅 의원이 받는 질문 자체가 손준성이랑 어떤 관계, 손준성한테 받았습니까? 손준성한테 줬습니까?
라고 해서 이 손준성을 이 질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본인이 답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걸 풀어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제 뭐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김웅 의원이 이 나름대로 이제 해명한 부분 보면 상당히 오락가락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뭐 고발장을 본인이 썼다고도 했다가 또 전달을 받았는지 기억은 또 안 난다고 했다가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 왜 이렇게 지금까지의 해명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을까요? 네, 기자들의 질문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김웅 의원, 언론에서 사실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행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억울하다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예, 사실 언론에 비춰진 김웅 의원의 발언 소개를 해드리면요. 고발장을 내가 만들었다.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쓴 초안과 다르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언론에선 이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는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실제 보도된 고발장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수기 메모로 당에 건네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 초안과 보도된 고발장 내용은 다르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글쎄요,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 기자회견을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진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배 교수님은 정리가 되세요? 제가 정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김웅 의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니에요. 명문대 나오고 또 고시 패스하고 또 검찰에 임용까지 됐고 또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메신저 오고 간 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이라면은 검찰의 고위직이거든요. 대검에. 네. 근데 그런 분하고 했던 내용들이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제 본인이 유승민 대통령 후보 캠프의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눈여겨본 대목은 이 대목인데요. 손준성 당시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의 핵심 오른팔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 연관성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일파만파 커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뉴스버스에서 폭로한 보도의 핵심 골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공경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줘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고발시키도록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는 그렇죠. 근데 그 핵심 줄거리의 키맨이 김웅 그리고 손준성인데 손준성의 연루 가능성을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열어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의 핵폭탄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네. 자, 의혹이 좀 풀리세요? 뭐 전혀 저도 안 풀리죠. 뭐 하나는 본인이 법적 책임을 좀 외면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 자꾸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유는 제보자가 밝히면 나타날 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가 지금 공익신고자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신원이나 이런 게 좀 밝혀지면은 그 여러 가지 좀 이번에 사주 의혹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의혹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말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논란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난해 4월에 그 손주성 정책관이 예. 그 여권 인사한테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에게 전달해서 김웅이가 검사가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 이제 후보였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느냐. 그게 하나 핵심이죠.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총장이 그걸 사주했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김웅 의원이 개입하고 그걸 전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말이 좀 오락가락해요. 뭔가 좀 받은 거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고 하고 조작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중구난방이라 이거는 좀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주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좀 아직 좀 그건 좀 이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김웅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뉴스버스라는 데서는 뭐라고 처음에부터 보도했냐면은 윤석열 검찰에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했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주성 그 정책관 그랬는데 그 당시 원래 그 정책관 자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은 김유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2달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왕따시키면서 인사를 대폭했거든요. 그때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주했다, 관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나온 거 없이 뉴스버스라는 데서 너무 좀 이 추측이 확신으로 돼서 좀 오버한 보도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좀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여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금도 어느 정도 나왔고 김웅 의원도 어느 정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수사에 따라서 좀 더 실체가 밝혀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프레스룸 논설위원들 논평도 그렇고요. 오늘 핵심 당사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은 계속해서 남고 있죠. 자, 검찰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소장 2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요.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이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그때 검찰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고발장의 내용과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대표를 고발할 때 썼던 고발장 내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총선 전 4월에 만들었던 이 고발장과 실제로 총선이 끝난 뒤에 8월에 제출이 됐었던 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고발장, 이 2개의 고발장이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이 얼마나 유사하냐면 이 무려 31줄이나 똑같다고 하는데요. 네. 예, 심지어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고발장에 지금 최강욱 의원의 이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는데 잘못된 번호입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잘못된 번호이기 때문인 건데 이 잘못된 주민등록 번호조차 똑같이 지금 이 기재가 돼 있고요. 아, 68년생 3월 24일이 아닌가 보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붙이는 이 판례 역시 똑같고 이 8월에 낸 고발장인 건데 이 해당 문제가 된 이 유튜브 방송의 이 조회수가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기재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 마찬가지로 4월에 이 만들어진 고발장에 적힌 똑같은 이 조회수가 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이 8월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고발장을 써서 이 제출한 이 변호사가 얘기하기로 아니 당에서 초안을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8월에 제출한 이 고발 내용으로 최강욱 의원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건데 마침 오늘 또 이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피고발인인 최강욱 의원 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속으신 거고 특히 법원을 속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말씀드리고 네, 끝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최강욱 의원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도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I will be back. 이 나올 때 또 다시 말씀을 상세하게 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 법원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는지도 저희 방송 중에 나오게 되면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요. 바로 이번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했던 제보자가 누구냐, 왜 제보를 한 거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석 기자. 자, 그런데 이 제보자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도 나왔지만 지금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웅 의원은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 배우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캠프가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 있다. 직접적으로 폭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선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웅 의원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뉴스버스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 핸드폰에도 기분 부장검사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특정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예.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특정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특정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김웅 의원은 나중에 밝혀지면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다. 그러면서 공개 자체의 언급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배 교수님, 이 지금 제보자가요.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잖아요. 자, 국민권익위가 아니고 대검에다가 공익신고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자, 그리고 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자,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대검이 인정을 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공익적인 사건이다라고 대검이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만 가지고 본다면은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써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엄청난 이제 공익을 해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공익 범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선거 사범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이 범죄에 만약에 검찰 조직 당시에 검찰총장 내지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가 돼 있다면은 검찰 조직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공익범죄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물증이 확보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익제보자하고 김웅현 의원하고 서로 계속해서 통화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플러스 그 휴대전화 자체를 지금 공익제보자가 대검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익범죄 또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수사를 할 경우에 수사 결과가 나오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수사 결과가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이제 김웅 의원하고 서로 메시지를 오고 갔다면은 그 근거가 휴대전화에 있지 않겠습니까? 포렌식을 해보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면 그게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 과연 이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문자를 보낸 당사자가 과연 텔레그램으로 손준성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면 저는 밝혀질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1년 5개월 전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따라서 1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할 경우에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지 라는 이제 대목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숙제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하고 또 이 공익제보자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는데 과연 손준성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만약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가 된 것까지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됐다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까지 연루된 부분을 밝힐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검찰 수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좀 사안도 좀 복잡하고요. 쟁점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따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까지 언급도 나왔지만 과연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지금 윤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과 선을 계속 긋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의 본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다시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죠. 윤희석 의원이 입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에 이어서 윤희석 대변인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수사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글쎄, 저는 뭐 할 말 다 했고 하여튼 뭐 조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일 김웅 의원이 네. 이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 예고했는데 네. 혹시 따로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신 적 있으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정도 하십시다. 그것은 어차피 진실게임의 영역이에요. 저희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장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연루되지 않았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로 의심되는 제3자들 간의 그냥 진실게임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엮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은 손준성이 김우에게 명과를 줬던 그 시점에 윤석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에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는 앞서 어이가 없다는 얘기도 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를 비롯한 윤석열 캠프 측은 확실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선을 딱 긋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이랑 한통속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예결위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4월 3일자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한모 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 따른 고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혜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지난 4월에 작성됐다는 이 고발장이 만약에 실제로 이 검찰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여기에 보태서 이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이 윤석열 후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좀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감 증인으로요. 네, 사실 당 입장 외에 뭐 지금 경선 치르고 있는 뭐 대선 주자들 이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도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 건데 이재명 후보랑 김두관 후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면서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동석 기자,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 이 사안에 나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뭐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추미애 전 장관 목소리도 상당히 커요. 네, 추미애 예비 후보 먼저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망상에 대해서요. 더 이상 후한무치 끝판왕이 되지 말라 이러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손준성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면서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까지 해서 핸드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또 추미애 예비 후보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제2차 추윤 갈등을 만들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총공세, 대선 예비 후보까지 나서서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앞서 검찰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를 국가 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투태세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김웅 의원이 지금 유승민 후보 캠프 대변인 맡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네. 대변인직을 뭐 사퇴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승민 후보 캠프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반응들이 좀 어때요? 네, 일단 뭐 김웅 의원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한테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목소리 바로 김태흠 의원인 건데요. 이 김태흠 의원, 김웅 의원의 모호한 처신이 오히려 여권에 먹잇감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방관하는 지도부 역시 이 본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당 안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 당 밖에서 역시 비판이 있겠죠. 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이 현재 김웅 의원이 당내에서 좀 혼자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실 몸담고 있었던 이 캠프의 유승민 후보도 이 김웅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 비겁하다느니 김웅 의원이 마치 뭔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웅 의원한테 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 정직이 최선의 이 대응 방법이다. 모든 걸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유승민 후보 김웅 의원한테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라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김웅 의원 이번 사안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혼자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 입장에선 이번 사안이 당내 분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 앞서 보신 유승민 후보 이 당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원희룡 후보는 사실관계를 앞질러 가서 정치적으로 내부 공격을 하는 건 이 원팀 정신을 해치는 거다라고 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전 대표도 등판을 하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지도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네. 자, 이번 사안이 뭐 이런 유불리라든지 뭐 이런 뭐 진실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놔두고 지금 정치권의 여야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은 일사불란, 야당은 중구난방. 네. 여당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도 나서고 추미애 대통령 후보도 나서고 전직 대표 이해찬 대표까지 지금 나섰잖아요. 네네. 이거 크게 윤석열 이거 수사해서 하여튼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공익제보자도 굉장히 빨리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대검에 원래 공익제보자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감찰도 한동수 감찰부장인데 윤석열 인사잖아요. 뭐 그럼 다소의 정치적인 그 소지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이 사주한 거를 판을 키우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겠어요? 이 대권 후보 내년 선거 있으니까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민주당 단결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단결이 있나요? 각자 뿔뿔이 소 닭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윤석열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상 밝혀라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은 사과하라고 하고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건 목소리를 함께 해야죠. 근데 억울한 부분도 있고 좀 과대하게 비난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 대표나 당 중진들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또 이실직고할 건 하고 수사가 올바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각자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 좋은 쪽으로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저런 정신 상태로 내년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은데 국민의힘의 저런 움직임, 저런 태도를 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서 국민의힘은 이번 윤석열 사주 무조건 저는 윤석열을 보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상을 좀 밝힐 수 있게 또 같은 당 소속으로서 같이 손잡고 뭔가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당이 너무 질주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금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4분 오열된 거 저는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난하고 싶습니다. 자, 이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대응 방식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자, 지금요 한편에서는 여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검찰 이슈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자, 김은미 기자. 네. 이 뒤에 이제 표가 뭐 좀 있긴 한데 지금 하나 의혹이 불거진 게 검찰이 한 피해자를 이제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리를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 자, 이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제 한 매체에서 이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표적 수사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라도 좀 잡아내려고 좀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남성이 2017년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 구속이 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한테 검찰이 말하길 성남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하고 관계를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우리한테 다 털어놔라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SNS 자주 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SNS 자주 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 아니 SNS 자주 하고 축구 좋아하고 이 사람 누구지? 이재명 지사 아닌가?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 남성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없었다. 청탁이고 로비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얘기를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응하지 않으니까 이 남성은 물론이고 이 남성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보복성으로 이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동석 기자, 검찰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해당 보도에 언급된 김모 검사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법에 따라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강력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한 검사장은요. 피의자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와는 무관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봤다면서요. 정당한 수사였음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미 기자, 이런 의혹 보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좀 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좀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을 왜 언급을 하는 건지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결국에는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다가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권력을 남용한 사람 사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과거에 시민 운동할 때부터 권력감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토착 비리와 싸우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척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성남 FC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하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그 후원금 딱 이렇게 뭐 표를 들고 이거 하나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3차장 검사를 맡고 있었던 한동훈 검사가 저는 왜 이 표적 수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재명 캠프의 지금 수행 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얘기였었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 이 수사가 이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이루어졌었고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 아니었냐.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이 한동훈 검사였었다. 때문에 이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표적 수사를 왜 했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고발 사주 의혹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이랑 표적 수사 의혹 이건 별건이 아니다. 결국 정치 검찰의 같은 모습 아니냐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 발언 들을 때 이 성남 FC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프로축구단 성남 FC 관련해서 고발된 건이 있지 않아요, 이동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8년 6월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었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성남FC와 관련해 여러 기업에게 광고비 등으로 강요한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또 친형의 강제 입원 사건 등도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고발 3년 3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차별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내 고발 관계자들에게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배 교수님,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 이런 의혹 보도도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대선 국면, 각 여야 이제 경선 국면인데 검찰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죠.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의 흑역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이 제1의 시대적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검수 완박까지도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강력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검찰권이 너무 남용되는 건 아닌가. 무리하게 죄인을 또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 내지는 또 표적 수사 내지는 또 정치 검찰의 사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도 대표적인 정치 검찰의 의혹 내지는 이제 검찰권 사유화 의혹이 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진위가 나중에 밝혀지면은 명쾌하겠지만은 이런 사실 자체, 의혹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의혹 자체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성남 FC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라는 고발과 관련해서 검찰이 3년 3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무혐의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상 여권의 대선 강력한 주자인 이재명을 겨냥한 표적 수사 아니었냐라는 또 그런 비난을 또 받을 소지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권에서는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공격했고 지금 또 더구나 인터넷 도박 중개업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비리를 폭로하라라는 그런 이제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검찰이 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명하복의 어떤 그 조직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검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명예 그리고 또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조직의 노예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다라는
라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자체도 이 대선 국면에서 좀 이렇게 언급되는 걸 조금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